네, 보여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단원에서는 그냥 unconstrained minimization problem이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 이제 unconstrained minimization problem인지 그냥 간략하게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인데, 이제 앞에서는 constraint 조건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단원에서는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신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unconstrained minimization problem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당연히 f는 convex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정으로는 이제 옵티멀 밸류가 존재하고 그것이 유한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ecessary and sufficient 컨디션으로는 옵티멀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이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그냥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unconstrained minimization method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도메인 F에 속하는 XK라는 어떤 점들의 시퀀스를 만들어서 이 시퀀스를 무한히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이 XK라는 점에서의 함수 값이 옵티멀 밸류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당연히 이제 XK라는 시퀀스는 점점 이제 옵티멀 포인트에 다가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XK에서의 이제 함수 값과 옵티멀 밸류가 그 어떤 작은 값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을 멈추게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마이즈 fx와 이 옵티멀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조건은 그냥 동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애널리티컬하게 풀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터레이티브한 알고리즘에 의해 풀리게 되고, 이제 그게 저희가 배우게 될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티피스트 디센트, 뉴턴스 메서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단원에서는 이제 이니셜 포인트에 관한 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니셜 포인트,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고 또 교재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니셜 포인트가 되는 조건으로는 이제 먼저 당연히 도메인 F에 속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이니셜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서브 레벨 셋이 클로스드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조건은 좀 가끔 보이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대신에 이 밑에 세 개 조건과 동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 먼저 F의 에피그래프가 클로스드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도메인 F가 N차원 실수 전체의 집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으로는 이제 X가 도메인 F의 경계로 감에 따라서 이제 fx가 무한대로 간다 하는 이 세 가지 말과 세 가지 문장과 이 두 번째 조건이 동치인데, 근데 이 네 번째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이 도메인에서 아니, 이 x가 점점 도메인에 다가감에 따라서 이제 이 함수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임의의 여기에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 서브레벨 셋은 당연히 어떤 클로즈된 폼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그샘플로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이니셜 포인트 조건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을 때, 먼저 옵티멀리티 컨디션으로는 이제 x가 옵티멀
x가 옵티멀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가 0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의 미분값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 함수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도메인 f가 n차원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메인 f의 그 실수 n차원에 속하는 어느 점이든 이니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이 이제 이 안에 부분이 양수가 되어야 하니까 도메인 f는 이제 다음과 같은 폴리헤드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니셜 포인트에 대한 조건을 좀 찾아보면 이제 아까 이 문장이 있었잖아요. x가 도메인 f의 경계로 다가감에 따라서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m이 5인 경우를 가져왔는데 이제 만약에 이 다섯 개의 경계 중에 뭐 이제 뭐 x가 이 경계로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로그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fx는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까 네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이 도메인 F상에 있는 X는 그 이니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strong convexity and implication 이라는 또 단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서 할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F가 strong convex 하다면 이제 컨벡스 셋 S상에서 그러면 이제 F의 해시한 행렬은 이제 다음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어떤 양수 M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컨벡시티에 의해서 당연히 FX의 해시한 행렬은 포지티브 데피니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을 왜 하느냐 하면 이제 밑에 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다음은 이제 테일러 시리즈의 전개식인데 이제 당연히 여기서 Z는 어떤 Y와 X 선상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위에 스몰 m으로 대체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부등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스몰 m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값을 최소화하는 y 틸다라는 점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근데 이것을 직접 미분해 보면 y 틸다는 x 빼기 n분의 1의 그레디언트 fx라는 점에서 최소값이 미니마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 f y 틸다를 이 식에 다시 대입하면은 fx 빼기 2n분의 1의 그레디언트 fx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식은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y 대신에 옵티멀 밸류를 넣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fx 빼기 옵티멀 밸류는 2n분의 1의 그레디언트 fx 제곱보다 작다. 즉, 그 fx가 옵티멀 밸류로 점점 다가감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스타핑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앞의 식을 활용해서 이제 반대로 어퍼 바운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먼저 다음 위의 식으로부터 이제 S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여기에서 뭐 이니셜 포인트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Y를 고정시키고 X를 무한하게 늘리게 되면 결국 이 오른쪽 텀이 결국 왼쪽 텀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S는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S가 바운디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의 어떤 해시한도 당연히 바운디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이제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앞에 똑같이 전개식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식은 그냥 이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해서 이제 결국 이제 fx의 해시한 행렬은 이렇게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F는 스트롱 컨벡시티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으므로 당연히 그것의 해시한 행렬은 포지티브 데피닛이다 라는 것과 그다음 F의 해시한 매트릭스는 어떤 가장 큰 아이겐밸류 라지 m과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 스몰 m을 가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넘버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어, 이거는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컨디션 넘버는 그냥 간단하게 해시안 매트릭스의 가장 크고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의 비율이고 디센트 메서드의 수렴 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식을 따와서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책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라지 m과 스몰 m의 비율은 해시안 매트릭스 fx의 해시안 매트릭스의 컨디션 넘버 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f의 서브 레벨 셋의 컨디션 넘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with 그냥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벡스 셋 C의 너비. 그래서 어떤 놈의 길이가 1인 어떤 특정한 방향의 벡터 Q가 있을 때 이제 너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이 C의 속가는 어떤 Z와 Q의 내적값의 스프리멈 값 빼기 인피멈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맥스 값과 이제 미니멈 값을 각각 제곱한 것의 비율을 컨디션 넘버다 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디션 넘버가 이제 너비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원에 가까운 형태에서는 이제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너비가 다 동일하니까 컨디션 넘버가 1일 거고 또는 이제 원에 가깝다면 1과 아주 가까운 숫자겠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찌그러진 어떤 타원의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의 너비랑 이렇게 봤을 때의 너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컨디션 넘버는 1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이 아니소트로피, 이제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뭐 이방성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컨디션 넘버가 어떤 이 이방성이라는 어떤 성질을 측정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컨디션 넘버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이 위의 개념을 사용하게 될 텐데 컨디션 넘버는 이제 아이겐 밸류의 비율이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디센트 메서드의 수렴 속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점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9.2의 디센트 메서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뒤에서 배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한 그냥 간략한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센트 메서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XK라는 시퀀스를 만들고 그 시퀀스가 점점 옵티멀 포인트에 다가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표현을 보면은 X의 K 플러스 1은 그 전의 점에다가 어떤 특정한 텀을 더하면서 업데이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니까 이 k 플러스 1에서의 함수 값은 당연히 이 전 단계인 xk에서의 함수 값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노테이션으로는 이런
두 가지 노테이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텀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면,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갈 건지 결정하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X를 스텝 또는 search direction이라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고, 이제 t는 스텝 사이즈, 스텝 랭스라고 불리며, 이제 얼마만큼 갈지 결정하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earch direction, 이 델타 X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gradient descent, steepest descent, 뉴턴스 메소드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컨벡시티로부터 이제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한 게 이제 컨벡스 펑션의 어떤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에 y에 x는 k 플러스 1과 xk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밑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좀 가정을 했듯이 이제 f의 이 텀이 이 텀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뒤의 텀은 당연히 0보다 작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니까 이제 이 텀이 0보다 작다는 것을 좀 이렇게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너럴한 디센트 메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제 그 도메인에 속하는 스타팅 포인트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서치 디렉션을 정하고, 얼마만큼 갈 건지 t를 정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값을 옵티멀 포인트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멈추냐 하면은 이제 fx의 그레디언트가 어떤 특정한 에타보다 작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제 옵티멀 포인트에 점점 다가갈수록 이제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은 0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일정 정도만큼 가까워졌다면 이제 스타핑 크리터리안을 설정함으로써 그 반복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를 찾는 방법, 이제 스텝 사이즈 t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책에 exact line search와 backtracking line search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 왜 스텝 사이즈 t를 잘 결정해야 하냐면,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스텝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포인트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너무 작게 되면은 옵티멀 포인트에 수렴하는 속도가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exact line search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때의 스텝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하냐? 이제 x에서 이제 t 델타 x만큼, 이 델타 x는 이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x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델타 x 선상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그 점에서의 t를 이제 스텝 사이즈로 삼겠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냥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지금 현재 포인트 x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델타 x가 다음 방향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델타 x의 선상에서 그 fx 그 함수 값이 가장 작게 되는 지점은 어, 이게 컨벡스 펑션의 레벨 커브니까 한 이 정도가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점만큼을 이제 이동하면은 최소가 되는데, 이제 그때의 t를 이제 스텝 사이즈로 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exact line search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스텝마다
그 스텝 사이즈 t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백트래킹 라인 서치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descent direction 델타 x에 대해서, x는 당연히 도메인에 속하고, 이제 이 알파, 베타, t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데, 이제 관례상 이제 알파는 0에서 0.5 사이의 값, 베타는 0과 1 사이의 값, 그리고 이제 t는 1로 시작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설명을 하면 하나의 스텝을 가보고 그래서 처음에 t는 1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해당 스텝에서 너무 많이 이동했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스텝 사이즈를 줄여서 그래서 t를 이제 베타 t 이제 베타는 0과 1 사이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스텝 사이즈를 줄여서 다시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t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너무 많이 이동했다의 기준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에서 이제 델타 x 선상에서 이만큼을 이동을 했는데 이제 기존의 fx 더하기 어떤 이러한 텀보다 이러한 텀을 더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제 되면 이제 이 t를 그 전에 했던 텀보다 조금 더 줄여서 또 이 식에 넣어보고 만약에 또 넣었는데 더 크다라고 하면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만약에 그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 그때의 t를 이제 스텝 사이즈로 삼겠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편할 텐데 그래서 그 x축은 t니까 t가 0일 때 당연히 fx는 이제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 직선을 나타낸 게 이제 이 fx 더하기 t 그레디언트 fx의 트랜스포즈 델타 x인데 이제 t에 관한 함수니까 이제 이 부분이 당연히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에다가 어떤 0과 0.5 사이의 알파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좀 작아져서 이제 이러한 직선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t는 1부터 우리가 서치한다고 했으니까 이 지점을 t는 1로 잡게 되면 이제 t를 이제 베타 t를 곱하면서 점점 줄여나가다가 이제 이 지점이 되면은 이 반복을 멈추고 이때의 t0를 스텝 사이즈로 정하겠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냐라고 물으시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퍼스트 오더 컨디션에 이제 y는 x 플러스 t 델타 x를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f의 x 플러스 델타 x는 이제 이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제 이 그래프는 아까 봤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3절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현재의 포인트 x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 f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x를 search 디렉션으로 정해보자 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썼을 때 정말 우리가 옵티멀 포인트와 옵티멀 밸류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증명해보는 이제 페이지인데,
이제 앞에 9.1절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 네 가지의 식이 성립한다고 저희가 앞에서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수렴하는지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노테이션을 이제 다음 노테이션을 쓰겠다라고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 틸다라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여기에 x-t 그레디언트 fx가 왔냐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exact line search를 통해서 이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f 틸다 함수를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2번의 식에 y 대신에 x 빼기 t 그레디언트 fx를 넣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냥 이게 y 틸다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y 틸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식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이쪽 우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제 m이 t분의 1일 때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라지 m은 t분의 1을 죄송합니다. t가 라지 m분의 1일 때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보면은 이제 오른쪽 편은 이제 fx 빼기 2 라지 m분의 1의 그레디언트 fx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어떤 t를 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장 최적의 t 그래서 이거를 t exact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f 틸다 t exact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xact line search를 통해 가장 최적인 t를 대입했고 이 새로운 이제 x 플러스라는 새로운 포인트를 가장자로 업데이트한 경우에 위의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양변에 옵티멀 밸류인 P 스타를 빼주고 아까 식 3이 이제 요건데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EM만 양변에 곱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 스타를 빼주고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라지 n분의 스몰 m을 우리가 C라는 그냥 상수로 치환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K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 이 최종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게 이제 C는 1-라지 n분의 스몰 m 결국 이제 C는 1보다 작은 상수가 되므로 결국 이거를 K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아까 이 m과 m의 비율은 컨디션 넘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좀 아까와 같은 PPT를 일부러 한 번 더 넣었는데 그냥 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 번 더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넘버는 디센트 메서드의 수렴 속도와 관련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상에서의 쿼드라틱 프로블럼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값만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fx는 2분의 1의 x1의 제곱 플러스 감마 x2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옵티멀 포인트는 0,0이고 옵티멀 밸류는 이제 0이 되겠죠. 감마 값에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제 좀 컨디션 넘버를 구해보자면 이제 이거의 해시한 행렬은 이제 x1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여기 1이 될 거고
그리고 x2에 대해서 미분하면 감마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x1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x2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그 대각선분이 아닌 데는 모두 0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는 이제 1과 감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컨디션 넘버는 이제 이 두 아이겐밸류 비율이 된다라고 앞에서 정의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한 표현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팅 포인트 x0는 감마, 1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이 fxk라는 점은 처음 스타팅 포인트에서의 함수 값에 요만큼 반복을 한 것과 같다라는 이제 이 유도 과정이 연습 문제 9.6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이 텀입니다. 이제 만약에 좀 생각해 볼게. 만약에 감마가 1이 되면 이제 이 텀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 한 번의 반복만으로도 이제 바로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이그젝트 솔루션이 한 번에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감마가 1일 경우에는 컨디션 넘버가 그럼 둘 다 1이니까 1분의 1은 1 해서 컨디션 넘버가 1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마가 1보다 매우 커지게 되거나 이제 1보다 매우 작아서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에는 컨디션 넘버는 이제 매우 커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감마가 10이면은 1분의 10해서 컨디션 넘버는 10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실제로 10을 대입해 보면 이제 11분의 9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제 이 경우는 아까의 경우보다 이제 더 많은 반복을 해야 이제 K 값이 더 커져야 결국 옵티멀 밸류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마가 1보다 매우 크거나 1보다 매우 작은 경우라면 컨버전스 속도는 매우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토대로 좀 정리하면 컨디션 넘버가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작을수록 옵티멀 포인트로 빨리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른쪽 그림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마가 1이면 컨디션 넘버는 1이 되고, 한 번 더 적을게요. 이제 이그젝트 솔루션이 한 번에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스타팅 포인트를 감마, 1로 정의했으니까 감마가 1이게 되면 이제 이 점에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다가가면 이렇게 0,0에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림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감마가 10일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 넘버는 이제 커지게 될 것이고 1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x0라는 포인트에서 10,1이 10,1이죠. 이제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x 방향은 이제 이쪽이고, 또 이 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가야 하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은 이쪽이니까 아까 감마가 1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0,0까지 수렴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넣어봤는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감마, 알파, 베타가 다음과 같이 설정된 백트래킹 라인 서치에 대해서 이제 위의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적용한 것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그젝트 라인 서치 방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게, 이제 여길 보시면 백트래킹 라인 서치가 훨씬 더 많은 반복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백트래킹 라인 설치가 이그젝트 라인 설치보다 더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얘는 빨리 옵티멀 포인트에 다가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4단원 스티피스트 디센트 메서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티피스트 디센트 메서드는 이제 테일러 시리즈의 어떤 1차 근사식 다음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주 작은 스텝 V에 대해서는 테일러 시리즈의 이제 뒤에 텀들이 하이 오더 텀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오더까지만 살리고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XK라는 시퀀스를 이용해서 쓰면은 이제 위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결국 XK 플러스 1번째의 함수값은 XK번째의 함수값에 이만큼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의 값을 정하는 게 이제 스티페스트 디센트 메서드인데 이제 어떻게 정하냐 살펴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 V는 fx의 1차 근사식을 그러니까 이만큼을 가장 빨리 감소시키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식에 의해서 어떤 놈의 길이가 1인 V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fx 트랜스포즈 V의 내적이 최소가 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 텀을 최소로 하는 V를 search 디렉션으로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놈의 크기에 제한을 둔 이유는 이 제한이 없으면 당연히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1이라는 제약 조건을 정해준 것이고 이제 여기에 놈의 기준이 안 써 있는데 뭐 여기는 뭐 L1 놈이 될 수도 있고 L2 놈이 될 수도 있고 뭐 쿼드라틱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그냥 V는 fx의 1차 근사식을 가장 빨리 감소시키는 방향, 즉 이제 그레디언트 fx 트랜스포즈 V를 미니마이즈하는 V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unnormalized steepest descent direction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아까 봤던 normalized된 텀에 이 gradient fx의 듀얼놈을 이제 곱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듀얼놈의 개념은 이제 뒤쪽에 그 브록 A에 1.6에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제 Z의 듀얼놈은 이제 X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 값의 스프리멈 값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더 궁금하신 분은 브록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표 L1 놈의 듀얼 놈은 L 인피니트 놈, L 인피니트 놈의 듀얼 놈은 L1 놈, 그리고 이제 유클리디안 놈 L2 놈의 듀얼 놈은 L2 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티피스트 디센트 스텝 이제 아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라고 살펴보면 이제 결국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레디언트 f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이제 델타 x의 노멀라이즈 된 디센트를 곱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 그럼 이거를 아까 이거의 정의를 좀 빌려서 쓰면은 그냥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여기는 스프리멈 값이고 아까 이 부분은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는 값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위에 정리하고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클리디안 놈에서의 스티페스트 디센트 방법은 결국
이 스티페스트 디센트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x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와 동일하게 되고 이제 이 쿼드라틱 놈이 좀 이 책에서 강조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먼저 쿼드라틱 놈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제 당연히 P는 포지티브 디피니트한 행렬일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결과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rmalized than steepest descent는 결국 정의를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P에서의 쿼드라틱 놈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이 1이 되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 생각하고 KKT 컨디션을 적용하면 좀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KKT 컨디션을 적용시키면 결국 이 unnormalized 된 형태는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1의 그레디언트 fx의 값과 비례한다는 결과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역으로 이제 이 그레디언트 fx의 듀얼놈을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즈드 된 형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놈의 형태는 이렇게 정의돼서 이 z 대신에 이 그레디언트 fx를 넣어서 나눠주게 되면 이제 결국 노멀라이즈드 된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림상에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현재 포인트 x라고 했을 때 이 엘립소이드는 쿼드라틱 노음을 1을 만족시키는 엘립소이드이고 이제 원래 그레디언트 fx 방향은 이쪽인데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x와의 내적이 최대가 되는 이제 이 점이 스티페스트 디센트에서의 설치 디렉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결과가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쿼드라틱 놈에서의 스티페스트 디센트의 결과는 결국 뭐랑 같냐면 이제 P의 2분의 1승이라는 행렬을 통해서 좌표 변화를 한 후에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적용한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 증명 과정인데 이거 그냥 U 해시라 읽을게요. 그래서 U 해시 어떤 U를 좌표 변환한 어떤 점이라고 했을 때 쿼드라틱 놈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f tilda의 f hat, u hat이라는 함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제 좌표 변화를 통해서 이퀴밸런트한 프로블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f hat이라는 함수에 먼저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적용하면 이제 이 텀이 한번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체인 룰에 의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그레디언트 fx를 구할 수 있고 근데 원래 이 x는 여기에 p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한 거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어딨지? 여기. 그래서 요거와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스티페스 디센트가 P라는 행렬을 좌표 변환한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적용한 결과가 같다 했으니까 이 P라는 행렬을 좀 잘 설정하면 어떤 컨디션 넘버를 좀 바꿔서 컨버전스 스피드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다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렬 P를 잘 선택하면 이제 왼쪽과 같이 컨디션 넘버가 좀 작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한 어떤 레벨 커브 형태를 보이니까 그 어느 방향에 여러 방향에서 봐도 너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컨버전스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P라는 행렬을 잘못 골라서 이렇게 좀 너비 차이가 큰, 좀 찌그러진 엘립소이드 형태의 어떤 레벨 커브를 얻게 되면 오히려 컨디션 넘버가 커져서 컨버전스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에런 놈에서의 스티페스트 디센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앞에 정의와 같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unnormalized된 형태부터 살펴보면 좋은데, 이제 L 인피니트 놈의 정의가 이제 다음과 같잖아요. 즉, n개의 어떤 xi 중에서 절대값의 크기가 가장 큰 값을 선택하겠다. 라는 이제 느낌을 좀 살려서, 이제 왜냐면 이제 에런 놈의 듀얼 놈이, 아까 L 인피니티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fx의 어떤 n개의 성분들 중에서 이제 그 절대값이 가장 큰 크기의 성분만 살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x는 원래 이쪽 방향인데 이제 이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네 가지의 그 베이시스 벡터 중에서 이제 1번이잖아요. 왜냐면 이 성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이쪽이니까. 그래서 이 1번 방향을 스티페스트 디센트의 디렉션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고 있나요? 네. 네, 저는 9.5 뉴턴 메서드랑 9.7 임플리멘테이션이랑 그리고 이 뉴턴 메서드의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턴 메서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하게 될 것 같은데 가장 처음으로 저희가 뉴턴 스텝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뉴턴 스텝은 뭐냐면 델타 x nt, 이 x의 변화량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해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해시안이 파지티브 데피니트니스 하다면 이것이 0보다 작게 되니까 결국 이 뉴턴 스텝은 디센트 디렉션으로 이 이터레이션이 증가할 때마다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살펴보자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이퀘이션이 진행이 돼가지고 xk가 그래서 다른 점은 여기랑 뉴턴 메서드에서는 여기 t 곱하기 그레디언트 대신에 헤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로 대체된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뉴턴 스텝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총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컨드 오브 더 어프록시메이션의 미니마이저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저는 현재 x, fx라는 점에 저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f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죠. 잠시만요.
저희가 f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x, fx라는 우리가 이 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저희는 그러면 이 x, fx와 이 근방의 점들을 활용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이 이 근방의 점들을 활용을 해서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계산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갖는 이 세컨드 오더 쿼드라틱한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정확하게 갖는 이 2차 함수는 유니크하게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함수 f 이런 f 함수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값으로 저희가 옵티멀한 값을 찾아가는 게 목표인데 이 함수를 알지 못하니까 대신에 로컬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쿼드라틱한 함수로 일단 에스티메이트를 한 다음에 이 함수를 그럼 저희가 fha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hat에 저희가 fhat의 옵티멀한 포인트로 다음 스텝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hat의 옵티멀한 포인트는 여기니까 이제 여기서 이만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또 이 세컨 오더 어프로큐메이션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이 지점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다는 거는 결국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랑 같은 과정이니까 만약에 컨벡스한 함수가 뭐 2차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했을 때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값 이 지점을 저희가 찾아가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함수를 먼저 이거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 이퀘이션을 결국 풀면은 이 v를 저희가 뉴턴 스텝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 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가 돼서 저희가 목표하는 값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래피컬하게 어떻게 되냐고 살펴보면 f 프라임 현재 f 프라임을 알고 있을 때 저희가 결국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값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 점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니까 현재 이 점에서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 점에 접하는 이제 직선을 하나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접하는 직선을 구하고 그러면 이 접하는 직선 x 절편을 구한 다음에 이 x 절편을 이제 다음 이터레이션에서의 x 값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럼 이 지점에서 또 기울기를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또 x 절편을 구하면 여기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x 절편을 구하고 하면 이 점으로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해석으로는 이 스티피스트 디센트 디렉션 헤스티안 놈의 스티피스트 디센트 디렉션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 헤시안 놈은 아까 정의에 의하면 이 쿼드라틱 놈에 이 헤시안 행렬을 넣은 것이 이 헤시안 놈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까 이 스티피스트 디센트 디렉션 방향에서 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점선이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함수의 레벨 셋이고 이 엘립소이드가 헤시안의 쿼드라틱한 엘립소이드이고 여기 직선이 그레디언트 방향이라고 했을 때
다음 스텝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수직이 되는 점을 찾은 다음에 수직이 되는 직선에서 이제 이 엘립소이드에 접하는 점이 이제 다음 스텝의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프로젝션 했을 때 가장 많이 이동하는 점을 저희가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점은 이제 여기로 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 로컬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헤시안의 또 엘립소이드를 구하고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그 그레디언트 방향과 수직이 되는 최대로 프로젝션 시킬 수 있는 다음 스텝을 찾아가서 이렇게 크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 스텝, 뉴턴 메서드를 활용을 하면 옵티멀한 포인트에 빠르게 좀 도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뉴턴 스텝은 아핀 인베리언스 하다는 성질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x는 ty 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 fty를 f-y라는 f-y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y에 대해서 똑같이 이 뉴턴 스텝을 계산을 하면 이거는 이제 얘를 한 번 미분한 그레디언트 값이고 얘는 얘를 두 번 미분한 헤시안 값이죠. 그러면 아까 뉴턴 스텝에서 헤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마이너스 헤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였으니까 그대로 얘도 따라가서 헤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를 해서 쭉쭉 얘를 정리를 하면 결국에 이 x는 ty라는 선형 변환을 했던 이 뉴턴 스텝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원래 그냥 x의 뉴턴 스텝과 정확하게 t 인버스만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x와 y의 관계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죠. y도 t 인버스 x라는 결과니까 그래서 이 f와 f바라는 함수는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t만큼 변환을 했던 게 이 뉴턴 스텝을 적용을 한 다음에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봐도 똑같이 t 인버스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뉴턴 디크리먼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현재 x와 옵티멀한 x, 현재 x가 옵티멀한 x 스타 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매조한 것인데요. 식으로 나타내자면 여기 그레디언트 곱하기 헤시안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 해서 이게 차원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컨스탄트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왜 이 x와 x 스타가 가까운지 나타내는 얘 지표냐라고 하면 fx 빼기 p 스타를 저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습니다. 근데 p 스타는 저희가 모르죠. 현재 있는 x와 x가 옵티멀한 포인트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p 스타를 인피멈 y로 인피멈 f 회세 y로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p 스타를 인피멈 f 회세 y로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냐면 이 함수에서 저희가 이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의 그 성질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음,
P 스타는 대충 여기쯤이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알고 있는 F 스타의 인피멈 값으로 대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떻게 그러면 다시 쓸 수 있냐면 fx 빼기 fs의 x 플러스 델타 x 뉴턴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랑 인피멈 y가 왜 같은 말이냐면 이제 또 이 fx에서 저희가 다음 스텝 이동한 게 이 점이죠. 근데 이 점을 저희가 아까 x 플러스 델타 x nt,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델타 x nt 때문에 f 햇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피멈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인피멈 f 햇 y를 f 햇 x 플러스 델타 x n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저희가 살펴보자면 이 녀석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f x 플러스 fx의 델타 x nt 플러스 2분의 1의 델타 x nt의 트랜스포즈 xdr로 저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델타 x nt는 아까 마이너스 해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였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델타 x nt 자리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제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결국 얘가 이거니까 그럼 fx에서 이걸 빼면 이 텀이 남게 되는데 이 텀은 이제 얘가 람다 x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람다 x의 제곱과 같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처음 했던 게 현재 포인트와 옵티멀한 P스타의 차이를 에스티메이트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 뭐가 나왔냐면 람다 x의 제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 x를 통해서 현재 위치한 x와 옵티멀한 x스타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네, 아까 쿼드라틱 해시안 놈의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네, 여기서 이제 u 대신에 델타 x nt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쿼드라틱 해시안 놈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델타 x nt에 마이너스 해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를 해주면 이게 트랜스포즈 앞에 있는 데는 트랜스포즈 돼가지고 얘가 하나 없어지겠죠. 그리고 델타 f의 트랜스포즈가 남을 거고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캔슬돼서 플러스 1이 되니까 SE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 해서 이거에 2분의 1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가 람다 x와 같죠. 근데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크기와 관련된 거니까 람다가 그러면 이 크기와 좀 관련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놈이니까. 마지막으로 Directional Derivative in
뉴턴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F에 x 플러스 t 델타 x 뉴턴을 저희가 dt분의 d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t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값은 마이너스 이 람다 x의 제곱과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핀 인베리언트한 성질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살펴보자면 그래서 뉴턴 스텝을 계산하는 게 그러면 주된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스타핑 크리테리언을 정한 다음에 엡실론보다 그 값이 작게 된다면 여기서는 아까 뉴턴 디크리먼트 나누기 2 한 값이 이제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면 알고리즘을 스탑한다라고 하고 라인 서치 방법으로는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쓸 수도 있고 이그제트 라인 서치를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x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아핀 인베리언트한 성질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핀 인베리언트 하다는 게 그러면 어떤 이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나 싶은데 여기 그러면 저희가 y0이랑 x0이라는 두 개의 다른 스타팅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만약에 t 인버스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제 쭉 해서 y의 뭐 k 최종 옵티멀한 값까지 딱 얻으면 계속 이 시퀀셜하게 이 x와 y들은 t 인버스의 x를 곱한 것만큼 차이가 계속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x, y가 처음에 서로 다른 값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아핀 인베리언트 하다는 게. 그래서 다음은 컨버전스 어널리시스입니다. 왜 이 뉴턴 메서드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비해서 왜 좋다라고 할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썸션은 이렇게 있습니다. F가 스트롱 컨벡스하고 S란 셋에서 스트롱리 컨벡스하고 컨스탄트 M이 있다. M은 아까 해시안의 로어 바운드였죠. 이 해시안의 MI였으니까 해시안의 로어 바운드 할 때 나온 M이고 그리고 해시안이 S에서 립시트 컨티뉴어스 하다는 것은 이 해시안 X와 Y라는 포인트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해시안의 차이의 놈이 그냥 X 빼기 Y의 놈보다 L을 곱한 것보다 작을 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L은 얼마나 F가 쿼드라틱 펑션에 가까운지를 매저하는 그런 컨스탄트인데요. 만약에 L이 아주 작은 값이라면 얘네 둘 차이가 작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결국 펑션 f가 쿼드라틱한 형태에 가깝다라고 하고 만약에 L이 0이 된다면 얘네 둘은 정확히 같은 값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쿼드라틱한 형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알고리즘이 실행되면서 총 두 가지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가 이타보다 클 때, 두 번째로는 그레디언트가 이타보다 작을 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알고리즘이 크게 실행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뉴턴 메서드를 통해서 아까 이 해시안의 로어 바운드 M이랑 이 립시트 컨티뉴어스에서 L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타라는 값이
이 사이에 있고 감마라는 값을 또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충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타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이타보다 클 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이타보다 작을 때, 이런 스텝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k 플러스 1, 이 다음 이터레이션이랑 현재 이터레이션의 차이는 최소한 마이너스 감마만큼이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이 그러면 이 이타보다 작거나 크다면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최소 마이너스 감마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 디센트를 보장해준다는 거겠죠. 이 마이너스 감마만큼은 최소.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함수에서 처음 스타팅 포인트를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인 알고리즘을 시행을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크게 생각을 했을 때 이타보다 컸던 지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 이타보다 작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알고리즘이 계속 실행이 되다가 이타보다 작은 순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백트래킹 라인 서치에서 t는 1, 한 번만에 멈추는 그런 결과와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 있으면 언젠가는 두 번째 스테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이 두 번째 식을 만족하게 되면 어, 계속 리커시브하게 이 두 번째 식만 계속 만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이렇게는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레디언트가 한 번 이타보다 작은 순간이 온다면 다시는 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타보다 커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F, 이 그레디언트가 이타보다 작다고 했죠. 여기에 의해서. 근데 이 이타는 또 L분의 m제곱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L분의 m제곱을 이 그레디언트 자리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의 제곱보다는 이 식이 작거나 같게 된다.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그레디언트 값만 남기고 다 이 4분의 1 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 그레디언트가 4분의 1의 L분의 2m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L분의 m 제곱. 이타는 이 L분의 m 제곱보다는 작았지만 이 2분의 L분의 m 제곱 곱하기 2분의 1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러면 이타보다 작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 번 두 번째 식을 만족하면 리커시브하게 계속 두 번째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보일 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과 비교해서 이 뉴턴 메서드가 더 빠른 수렴 속도를 보이는데 왜 더 빠르냐를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L번 알고리즘을 수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왼쪽 식은 L이 되겠고 오른쪽 식의 이터레이션은
K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까 2분의 1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아까 비교를 해가지고 2분의 1의 제곱보다 작게 된다 라고 저희가 얻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K 플러스 2고 여기가 K 플러스 1 인덱스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번에도 이 둘을 비교를 하면 2분의 1의 제곱만큼인데, 그러면 K 플러스 2랑 이번에 K를 한꺼번에 그러면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식을 계속 이어 붙여서 비교를 하면 결국에 얘네 둘의 차이는 2분의 1의 제곱의 제곱만큼이다. 그러니까 얘에서 이 왼쪽의 이터레이션에서 오른쪽의 이터레이션을 뺀 값만큼 최종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제곱의 L-K 제곱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스타핑 크리테리언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런 식을 통해서 아까 스타핑 크리테리언을 정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L 이터레이션에서의 스타핑 크리테리언은 fxl 빼기 p 스타가 2n분의 1의 fxl의 그레디언트의 제곱.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 양변 얘와 얘를 제곱을 우선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4m 4제곱에 L 제곱, 그리고 여기 이거 나오고 여기는 2분의 1에 2에 L-K 플러스 1 만큼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2m분의 1만 남기려면 그래서 2 L 제곱분의 2m 4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을 곱해야겠죠, 양변에.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남게 되고 우변은 L 제곱분의 2m 세제곱 해서 이런 텀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 뉴턴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에 이 현재값과 옵티멀 포인트인 P스타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2분의 1에 2의 L-K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이 컨스턴트 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K가 증가하면 이 C의 K가 이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감소하는 속도를 나타내지만 얘는 K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2분의 1의 지수의 지수승만큼의 속도로 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뉴턴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빠르게 감소를 하는구나, 훨씬 빠르게 컨버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간략하게 지금까지 한 이 두 가지의 스텝이 컨버지 하는 과정을 두 가지로 저희가 두 가지 페이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가 2타보다 큰 경우는 댐프드 뉴턴 페이지라고 하고, 방금 했던 그레디언트가 2타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쿼드라티컬리 컨버전트 페이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댐프드 뉴턴 페이지와 이 쿼드라티컬리 컨버전트 페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해한 선에서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댐프드 뉴턴 페이지에서는 백트래킹 라인 설치, 이 most iterations require backtracking steps라는 게 뭐냐면 t도 같이 계산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감마만큼의 이터레이션이 진행될 때마다 최소한 감마만큼의 디크리스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옵티멀한 밸류 P스타는 저희가 유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션 횟수는 기껏해야 감마분의 이니셜 빼기 옵티멀 이터레이션만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댐프트 뉴턴 페이지에서 언젠가는 이 기울기가 이타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를 저희가 쿼드라티컬리 컨버전트 페이지라고 하고,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팩트트래킹 라인 스텝 팩트트래킹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t는 1을 쓰는 거와 같은 결과를 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0에 쿼드라티컬리하게 컨버지 한다. 아까 제가 보였죠? 이 식도 앞에서 했던 식과 같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 현재 포인트와 옵티멀한 포인트가 저희가 이 톨러런스 이 바운드를 정한 다음에 이만큼 보다 작아지면 알고리즘을 종료하겠다라고 처음에 세팅을 해놓고 이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쳐야 엡실론보다 작아진다고 할 수 있는가를 수학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아까 이 fx 빼기 p 스타는 어딨냐? 여기 있네요. fx 빼기 p 스타는 이식 l제곱분의 2m 세제곱 곱이 2분의 1에 l-k 플러스 1 2에 l-k 플러스 1 스타핑 크리테리언 이라고 했고, 저희가 그러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만큼 이터레이션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상수를 저희는 이필론 제로라고 하면 이제 엡실론을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분의 엡실론 제로가 2에 l-k 플러스 1 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로그 2를 두 번 취하면 로그 2에 이필론분의 이필론 제로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l-k 플러스 1이 된다고 하는데, 이 1, 한 번의 이터레이션 차이는 저희가 무시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텝에서의 이터레이션은 얼마만큼이 필요하냐면 l-k, 최대 l-k만큼의 이터레이션 끝에 에필론보다 작아지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텀은 이 댐프트 뉴턴 페이지에서의 필요한 이터레이션 횟수였고, 이 뒤에 텀은 방금 제가 보인 것처럼 쿼드라티컬리 컨버전트 페이지에서의 필요한 이터레이션 횟수였으니까 총 이것 더하기 이거만큼의 이터레이션 끝에 저희가 옵티멀 값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세컨드 텀은 기껏해야 6 정도 되는 별로 크지 않은 값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페이지 중에서 이 실제로 알고리즘이 좀 오래 머무는 페이지는 이 댐프드 뉴턴 페이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이타보다 그레디언트가 작게 되어서 쿼드라티컬리 컨버전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기껏해야 6번의 이터레이션 끝에 최종적으로 이 옵티멀 값에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지만 이게 실제에서는 F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해시안의 로어 바운드 M과 아까 립시트 컨티뉴어스에서 봤던 L을 저희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9.6에서 나오는 게 셀프 컨코던스인데 이 M과 L을 모르는 상황에서의 셀프 컨코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M과 L을 모르는 상황에서의 뉴턴 메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컨버전트 어널리시스나 이 알고리즘 같은 것을 이제 다시 손을 봐가지고 L과 M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쓴 게 이제 9.6 셀프 컨코던스인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그젠플을 살펴보자면 이런 함수에서 이제 오브젝트 펑션에서 R2상의 뉴턴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컨벌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5번의 이터레이션 만에 수렴을 하게 되고 아마도 크리테리언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 작으면 아마 종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감소를 하지만 스텝이 지날수록 쿼드라티컬리하게 감소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약간 댐프링 리턴 페이지 과정일 것이고 뒤에 이렇게 빠르게 수렴을 하는 게 이 그레디언트가 2터보다 작아져서 쿼드라티컬리 컨버전트 페이지로 돌입했다라고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엔 100차원에서의 수렴을 한번 보자면 이그제트 라인 서치와 백트래킹 라인 서치가 많은 차이가 나진 않죠. 얘는 아마도 7번 만에 도달을 한 것 같고 백트래킹을 썼을 때는 8번 만에 도달을 한 것 같은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트래킹 라인 서치가 이그젝트 라인 서치만큼 꽤 빠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스텝 사이즈 T 백트래킹에서 여기 백트래킹에서 T는 1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T는 1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아까 쿼드라티컬리 컨버전트 페이지로 돌입을 했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차원에서의 예시인데요. 결과를 보자면 얘도 리니어하게 좀 감소를 하다가 확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만차원에서도 한 18번 정도의 이터레이션 만에 옵티멀한 값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원일 때도 5번의 스텝인데 만차원일 때 18번 정도 만에 도달을 했다는 것은 이 뉴턴 메서드가 이 크기가 큰 차원에서도 꽤 효과적이구나, 꽤 빠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까지 한 건 뉴턴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꽤 빠르다. 왜 빠르냐? 아까 쿼드라티컬리 컨버전트 페이지에서 보인 것처럼 이 2분의 1의 지수의 지수승만큼의 속도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빠르다. 그리고 아핀 인베리언트한 성질이 있다. 그리고 이게 R 10차원에서나 만차원에서나 이 이터레이션 횟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차원이 클 때도 꽤 효과적이다. 라고 하고 이 파라미터를 저희가 딱히 정할 게 없죠. 아까 이 P 매트릭스라는 것을
스티페스트 디센트 메서드에서는 이 P 매트릭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 녀석은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막 9.7 임플멘테이션을 보자면 이 부분도 음, 꽤나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식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뉴턴 스텝을 헤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 헤시안을 그러면 구해야 이 다음 이터레이션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헤시안을 매번 구하는 게 꽤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극복을 해보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철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뉴턴 스텝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번에는 디크리먼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저희가 철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쓰지 않으면은 이 3분의 1 곱하기 n 세제곱만큼의 이 플럽이 필요한데 이 구조를 좀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적은 코스트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그젬플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음, F는 이렇게 돼 있고 H가 뭐냐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 이 F 앞에 있는 이 녀석의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이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은 이 로우 디멘저널한 아핀 펑션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봤던 툴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솔브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여기는 n의 세제곱 승만큼의 이 코스트가 들죠. 근데 여기는 그냥 n만큼의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빠르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은 이 R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거를 구한다 치면은 그냥 옵티마이즈 값을 구한다 하면 뭐 옵팀 하고 함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옵팀 함수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최적화시켜서 아웃풋이 나오게 할 수 있나? 옵팀 함수가 옵팀 함수를 써서 옵티마이즈 값을 찾는데 한 10초 정도 걸린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뭐 5초로 줄일 수 있나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옵팀 함수 써서 계산할 거니까 예, 그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 31번이랑 32번의 예제 이그젬플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은 뉴턴 메서드의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어프로치메이션을 통해서 뉴턴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 어떤 어프로치메이션을 사용을 하냐면 헤시안을 비유징하는 A 방법 그리고 다이어고널 어프로치메이션을 사용하는 B 방법 두 개를 통해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뉴턴 방법에서 헤시안이랑 코스트를 매번 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죠, 앞서서. 그래서 헤시안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어프로치메이션으로 저희가 대체해서 쓰겠다라는 건데요. A 방법은 헤시안을 두 번마다 계산을 해서 쓰고 얘는 다섯 번마다 계산을 해서 쓰고 얘는 그냥 원래대로 쓰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나 수렴 속도에 어떤 차이가 나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자면 다섯 번마다 사용을 했을 때가 그냥 한 번 사용을 했을 때보다 약 15번 정도의 이터레이션이 더 필요로 했죠. 그러면 이게 n이 증가할 때마다 빠르게 컨버전스 속도는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B 방법은 해시안은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결과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메서드처럼 리니어하게 컨버지 하는구나. 그리고 속도도 별로 빠르지 않구나. 800번의 이터레이션가 소요가 됐죠. 마지막으로는 뉴턴 메서드의 친구 같은 가우스 뉴턴 메서드를 활용한 방법인데요. 가우스 뉴턴 메서드가 뭐냐면 넌 리니어 컨벡스한 경우에 사용하는 이 뉴턴 메서드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이 뉴턴 메서드는 헤시안이 문제인데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필요했죠. 업데이트 위해서는. 근데 가우스 뉴턴 방법에서는 이 첫 번째 데리버티브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를 좀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죠.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f가 그럼 해시안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 다 주어져 있어요. 해시안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 해시안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뉴턴 스텝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해시안이 없어졌죠. 어떻게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FI에 대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즈 문제를 풀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활용해서 FI를 저희가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퍼스트 오더까지 어프로치메이션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인풋을 해서 이 어프로시메이트한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프로시메이트한 값의 옵티멀한 밸류를 찾아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겠죠. fx를.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 블로그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이 가우스 뉴턴법을 풀 수가 있는지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을 좀 살펴보자면 리니어하게 얘도 컨버지 한다. 그런데 뉴턴 방법보다는 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잘 작동을 하냐면 해시안이 작거나 F가 작을 때 잘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